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시의 신청사 건립 논란이 한창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신청사 건립 절차를 LH와 계약 이유로 미루고 건립 비용 부담 방식과 내용도 분명하게 정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러한 문제 제기는 기우에 불과한 만큼 추진의 속도를 더해야 될 시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익산시 정은율 시장으로부터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익산시 시청사가 이제 건립에 어떤 본격적인 절차가 들어갔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이었죠. 시의회가 이사 일부 부서를 지금 청사 건립을 위해서 팔봉동 그 종합경기장으로 이사를 가는 찰나에 유보를 해서 논란이 촉발이 됐습니다. 그런 이후로 상당히 논란은 강도는 좀 수그렸지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좀 불안한 시각으로 좀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익산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재 익산시 신청사 건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는 말하자면 지금 팔봉동 종합경기장 일부 부서가 이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죠. 몇 개 부서가 이전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년 동안에 모든 행정 절차 설계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공사 발주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설을 이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건물을 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 4월부터 별관동, 후관동, 이게 새로 건물이 들어가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근무하는 11개 부서를 팔봉 공설운동장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일부 이런 논란이 일어나니까 아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때로는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1개 부서가 이제 팔봉동 종합경기장 이사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사가 이제 이원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업무를 보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어차피 저희 청사는 이제 5군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지금 청사를 새로 지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제 2청사, 하멜 북부청사, 보건소, 기술센터, 상하수도 본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그런 건지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옛날 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사를 짓는 건데, 청사 짓는 과정에서 또 팔봉 종합운동장에 임시청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또 5군데가 아니라 6군데가 되어버린 거죠. 우선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을 진행하기 앞서서 초창기에 논란이 됐던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처음 익산시청사를 신축 건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말하자면 공공청사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이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청사 건립 비용을 과연 시비로 부담하느냐, 아니면은 시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부담하느냐, 이것이 참 논란의 아주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는 그때 당시도 얘기는 됐는데 몇 년이 지금 와서 다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논란이 잠재워지지 못하고 지금도 이제 틈만 있으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지는 뭔 거니? 시비로 짓는다고 했는데, 시비 없이 짓는다고 했는데 이거 시비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시비 없이 진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그 당시 제가 할 때 우리 익산시는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익산시 돈을 들이지 않고 청사를 짓는 방법, 이것을 찾던 중에 리뉴얼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응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설명을 할 때 시민들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세부담 없이 네. 그 CUG를 개발해서 개발이익으로 지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추가적인 세금을 걷지 않고, 정확히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추가적인 세금을 걷지 않고 우리 그 기존 공유지를 개발해서 그 돈으로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왜 그 말이 이런 식으로 그 와전이 됐는가 생각을 저도 곰곰이 해봤어요. 이렇게 수차례 설명을 해도 왜 그 논란이 반복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국책 사업이거든요. 국책 사업이라 하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국비가 따르겠다. 네. 국책 사업이라는 국가 정책 사업 아닙니까? 국가 정책 사업이 지원은 그 자치단체 지원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직접 현찰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쉽게 말하면 공유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네. 지원하는 방법. 이것은 후자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책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것은 국비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냐, 네. 아니면은 제도적 지원 사업이냐, 네.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때 이렇게. 국책 사업이라고 이제 명칭 그렇잖아요. 국책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또 오해를 하게 된 계기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처음에 저희들이 청사를 검토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17년도 9월달에 노청사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 거니? 우리 청사 부지 내 청년 임대주택을 짓고, 그리고 주상 복합같이 그 복합 건물을 지어서 위에는 청사를 짓고 밑에는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지원을 국비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다 짓고 나면 청사를 우리 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야말로 이제 국비로 다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그것을 굉장히 욕심을 냈죠. 그래서 그럼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고민이 있었는군이, 우리 청사 내, 시청사 내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시청사 건물 안에 상업시설이 같이 공존한다는 자체, 이것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너무나도 급격한 변화가 아니냐. 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응모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뭐가 나온군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노청사 리뉴얼 사업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 리뉴얼 사업이야말로 우리한테 딱 맞는 사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현 청사 부지에다가 시청사만 짓고, 다른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짓지 않고 시청사만 짓고, 다만 그것을 이렇게 CUG, 노는 CUG를 개발해서, 국가가 개발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로서는 두 번째 사업이 딱 마음에 들어서, 그때가 2017년 11월인데 사업 내용을 바꿨죠. 네. 근데 처음에 저희가 복합 개발 사업을 할 때, 제가 그때가 9월 21일인가 되는데 2017년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시비 부담 없이 우리 이것을 그러면은 청사를 지켰다. 네. 그렇게 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이제 그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리뉴얼 사업을 바뀌었지만은 바뀌는 과정은 시민들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거기에 이제 그 국책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저것도 국비가 지원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많은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잘못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각종 읍면도 순위하면서 순위 설명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저희가 또 홍보 자료도 내고, 이것은 국비 지원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유휴 공유지를 이용해서 개발 이익으로 짓는 겁니다. 시민들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이제 머리에 입력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들었던 복합청사 네. 개발 방식의 복합청사 개발 사업이 이제 오해가 돼서 리뉴얼 사업과 이제 혼동을 하면서 빚어진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본체가 뭐냐, 실체가 뭐냐, 사실은 이걸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말꼬리 자꾸 늘어지듯이 자꾸 이러니까
시민들도 아시는 시민들은 필요해 하시는 거예요. 네. 퇴근하시고. 예, 어쨌든 그렇다고 리뉴얼 사업으로 하면서 이제 결국 공유지 개발 사업에 그 수익으로 부담을 해서 이제 청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시유지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것도 10이 아니냐. 네, 그것도 시비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할 제가 수 있지 12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다시 네. 말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다시 설명드리면은 그 당시에 내가 12 없으신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해가지고 네. 상대방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허위 사실로. 내가 허위 사실 얘기했다. 근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증거 부충문으로 사실이 아님을 무혐의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는 것이.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지금 이럴 계지는 아니다. 다만 이미 국가에서 검증기관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검증까지 되어 있고 전부 다 그리고 결과 나왔으면은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도 때만 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네, 하여튼 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과적으로 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로 인해서 논란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명을 하고 다녔다는 치더라도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일말은 책임이 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한 거지만은 이제 이쯤 됐으니까 시민들도 알 거 다 알고 또 이 얘기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알 건 다 알으니까 이 논란은 결코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네,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시비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런 오해가 있었다. 이제는 뭐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국가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해서 결론이 났고 또 실체 자체도 말하자면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나 뭐 오해 빚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런 소지는 있다. 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선 씨가 가장 최근에 받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이걸 신청을 했어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미 통과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 10월 달에 전라북도 투용자 심사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도만 통과하면 되거든요. 도 투용자 심사만. 네.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그 주택 도시자금이라고 하죠. 네, 도시주택자금이라고 하고 이 재원 계획을 457억을 내야 되는데 400억만 넣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네. 그게 행정적인 미스죠. 그래서 57억 원의 소재가 사실 논란이 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57억 원은 LH에서 선투자하는 걸로 하겠다. 또 행안부에서는 네. 선투자 이 사업 이런 경우는 선투자에 해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이 논란이 돼서 이제 그것이 일단은 부결이 거부가 됐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실무자들도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고 또 행안부에서도 담당자가 좀 그런 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457억으로 정정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번 8월달 다음 달 정도면은 더 승인이 내려올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것이 격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절차가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가 될 때마다 막 이렇게 이제 침수 봉대하니까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바라보시는 시각이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사실은 큰 틀에서는 다 절차가 끝났잖아요. 네. 큰 틀에서는 절차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무자들이 하나하나 이행하는 과정이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좀 있으면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기재부의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지, 그다음에 행안부의 이런 그 투용자 심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미스가 생기면은 그 자꾸 일이 증폭이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크고 작은 문제점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걸 보완해가면서 하는 게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조금 그 논란이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만 일만 터지면은 뭐 큰 거 크게 잘못된 것 같이
그런 경향이 자꾸 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들도 이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과정이나 이 절차를 잘 모르면 450억에서 457억으로 400억에서 457억 한다면 57억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57억이 적은 돈이냐. 늘어나는 게 아니고 400억은 주택도시기금을 쓰고 57억은 LH의 선투자기금을 쓴다고 했어요. 그 선투자기금을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도시주택기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사실은 도시주택기금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주 유리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실무자들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그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고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아무 그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57억, 400억이 아닌 57억이 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도 저희가 그것도 그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457억까지 써도 된다. 이미 협의를 다 받아가지고 다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으로 457억으로 쓰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이 주택도시기금이 이제 LH 선투자금이 이제 57억입니까? 당시 처음에 낼 때는. 처음에 냈을 때. 그러면 이제 57억이 이제 도시주택기금으로 하게 되면 도시주택기금 자체가 이제 457억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이 되고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으로 바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LH의 그 선투자하는 것보다는 주택도시기금이 뭐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유리합니까? 지금 LH 선투자기금은 이자가 연간 2.92%, 2.9%입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은 1.8%예요. 그러면 1.1%면은 연간 이 450억 계산했을 때 5억 3천 정도가 이자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연간 5억 3천, 5억 정도. 3천.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차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왜 안 했는 거니? 우리가 우리 청사 주변 재생 사업에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됐잖아요. 재생 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만 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을. 그래서 그 재생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자금 계획을 바꾼 거죠, 저희들이.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행정 처리가 매끄럽게 되지 못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행정하다 보면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어찌 됐든 LH의 그 선투자금보다는 도시주택기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 시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연간 한 5억 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게 이제 상환하는 기간이 뭐 10년 정도입니까? 20년 정도가 됩니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한 2, 3년으로 보는 것이 국경찰서 부지가 개발되면 그 돈으로 상환할 거거든요. 본래는 그 13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 써도 된다.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는 2, 3년 정도 쓸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2, 3년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10억 내지는 15억 정도는 절감이 되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또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LH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 공유지 개발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는 그동안 기재부라고 하면 깐깐한 기관이고 뭐든지 뭐 삭감하고 우리가 해보면 기재부의 깐깐함을 갖다가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 타당성 자체를 좀 불리하게 판단할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의 성격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LH가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 사업, 수익 사업을 하는데도 철저한 검증을 이제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4차례의 그 검증을 거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단계가 2단계, 앞에 3단계는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건 뭐 뒤에 설명 기회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그건 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성 평가, 그다음에 타당성, 그 공익성 평가, 공공성 평가, 두 가지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재무성 평가는 저희들이 1.04가 나와서 1이 넘게 나왔습니다. 1이 넘으면은 재무성이라는 건 수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서 충분히 그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공공성이라는 건 뭐니? LH가 이 건물을 짐으로써
지역 민원들, 시민들의 불편함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 네. 근데 이것은 지금 그 주로 이제 어디다 맞춰주는 건 초점이 인구에다 맞춰져 있어요. 네.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있는데 그것에 LH가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요건데 지금 이 타당성 조사 지표가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그 많이들 지적을 하는데 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은 굉장히 유리하고 네. 인구가 빠지는 지방 도시는 어렵고 그래서 이 공공성 평가 제도를 고쳐야 된다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합하니까 0.5가 돼야 되는데 두 개를 합해서 네. 아까 얘기했는데 그 재무성하고 공공성 0.5가 되는데 0.5가 조금 지금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최종 보고서는 이제 다음 달에 나옵니다만 다음 달에요? 7월 달에 그러니까 네. 7월 달에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해야 되지 않나 싶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 못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지난번 네.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그렇죠.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되면 7월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장님 말씀대로 조금 점수가 부족하게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예. 되면 지금 다시 현재 수정을 해서 다시 또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네. 뭐 이번에 통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게 통과 안 되면 사업 못 하냐?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과연 LH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쉽게 말하면 LH가 수탁기관에 들 수 있는 점인데 수탁기관 자격에서 탈락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미 국책사업, 국가공모사업에 이제 제가 이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보면은 이 사업은 구조가 국토부가 이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국책사업이에요. 네. 거기에 익산시는 청사를 짓는 거고 LH는 우리 수익재산, 수익사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역할이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자격이 바뀌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미 세 개 업체는 하도록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국가 정책으로.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LH가 이 기준에 맞게끔 계획을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통과 될 때까지 신청을 하겠죠. 시장님 말씀대로 점수가 좀 부족하게 되면 LH가 다시 사업 수정을 하게 된다. 그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지금 그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그 위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네. 이 사업은 LH는 다른 공익사업하고 다른 겁니다. 네.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은 LH에 지금 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LH가 하는 사업이지만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표는 좀 특별히 달리 봐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좀 해 나가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계획을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LH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사업은 성격상 그렇지가 않다. 네. LH하고 국토부 익산시는 처음부터 이렇게 삼자가 하도록 묶어진 사업이다.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LH가 그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네, LH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대안 없이는 어렵지 않겠는가? LH가 빠져나갈 수도 없는데 네. 이제 이 제도에 보면은 사실은 LH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네. 그다음에 지방공사, 우리 전북개발공사 세 군데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공공기관만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네. 그런데 국토부가 LH를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LH가 모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LH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안 되더라도 LH가 어떻게든지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셨듯이 LH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LH가 이제 최근에 이 부동산 투기 사태에 아주 그 핵심으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LH를 뭐 기관을 갖다가 없앤다랄지 아니면 LH의 기능 자체를 갖다가 아주 크게 대폭 개편을 해서 LH의 어떤 그 기능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LH가 이 신청 사업 관련한 이 국토부의 리뉴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사업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사업은 여기 이제 유튜브에서 보셨듯이 LH하고 익산시하고 당사자 간의 협약을 맺는 사업이 아니에요. 네. LH가 안 되더라도 총괄 책임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LH가 내부적으로 조직이 뭐 축소가 되거나 변화가 되거나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다. 국토부가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어차피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LH가 최근에 이제 그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가 되다가 지난번에 구조조정 개편 보면은 인원만 한 2,000명 감축하고 기능은 계속 유지한다. 조직을 예. 바꿨죠.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허던 기능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조직이 개편되거나 없어지더라도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그 하던 일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LH가 저렇게 해체되면은 이 업무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봤잖아요. LH에서 발표했지만은 이 조직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이제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LH 어떤 참여 여부, 그것과 관계없이 사업은 추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도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더 다행스러운 것은 네.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LH가 저희 역할 분담을 해놨어요. 청사 짓는 것은 익산시가 짓고, 네. 그다음에 우리 시유지 개발하는 것은 LH가 하는 걸로 네. 분명히 역할 분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LH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청사 짓는 것은 계획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다만 수익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1, 2년 늦어질 수도 있고, 영 늦어지면은 수익 사업 할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관 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하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LH가 이게 잘못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절대 없어지거나 취소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가 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 우리는 지금 역할 분담을 시청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진다는 말을 모르고 있었다. 왜 보고도 안 했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LH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죠. LH가 빠져나갈 수도 없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만약에 LH가 참여 안 한다고 그래도 그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네, 어떻게든지 이 사업 참여는 할 수가 있을 것 그리고 같은데, 시청은 네. 우리가 짓기 때문에 당 결정대로 간다. 시청 짓는 것은. 그러면은 이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추진하고 지금 신청사하고 공유주 개발 사업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혼합이 돼서니까 시민들께서는 더 좀 그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혼합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우리가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시킨 이유는 LH 사태를 얘기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네. 그 당시에 보니까 LH가 이걸 청사를 지켜야 되면은 위탁 수수료를 40억을 내야 되더라고요. 네. 4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신청사 건립의 위탁 수수료가 40억이다. 네. 네. 그래서 40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지켰다. 네. 해가지고 협약을 다 맺어놨어요. 네. 맺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돼 협약을 왔거든요. 맺은 것은 이제 국토부하고 맺은 겁니까? LH하고 맺은 LH하고 우리하고. LH하고. 그래갖고 네. 이제 그 설계도 우리가 하고 거기에 따라 다 우리가 했어요. 네.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의회에서, 아니 그렇게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했냐. 그렇죠. 우리는 알지 못했다. 네. 또 그래갖고 시끄럽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직원들은 수차례 의회에서 보고했다는데 왜 저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네. 속기록에 보니까 그 보고한 게 다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이 없는데. 말하자면 관련 상임위에서 예. 서로 묻고 질문하고 그러면 다 내용이 보고를 있다는 다 거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물론 뭐 의회에서도 그런 그 오해라지 착오를 할 수 있는 것이,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다 경청해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는 했지만은 뭐 그 당시에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냐고 넘어갔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쟁점이 되니까 난 들은 적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탓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 하여튼 우리도 매 단계 과정마다 의원님들과 다 상의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의원님들은 이제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 우리 공무원들 애로가 본 거니, 우리는 주로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하는데, 네. 상임위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전부 다 왜 우리는 설명 안 했냐고 이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25분 어떻게 일일이 설명을 다니냐.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에서 한번 설명을 하든지 상임위도 설명하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인데, 뭐 아무리 그래도 의원님들이 설명이 부족하다 하면 저기 해야죠. 그것은 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단계에서 한번 우리 그 사업비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사업 추진 체계에는 신청사는 익산시가 지켜되고, 거기와 관련된 공유지 개발 사업, 공유지 말하자면 시유지, 이 시유지의 개발 사업은 LH가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LH가 이 공유지 개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C는 신청사를 못 짓게 되느냐, 이런 아니죠. 관계가 이런 관계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부담이 되는 것인가? 그건 전혀 관계가 없고, 왜 그런 거니? 네. 사업비가 도시주택기금 450억 네. 저희들이 받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그 시의 주택기금 아니 네. 그 청사기금 네. 그것도 또 400억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재원 대책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청사 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만 그러면은 주택도시기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갚는 것을 우리 시유지 개발해서 그 이익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럼 이제 그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것이 분양이 안 되면, 이것이 지금 시유지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다 익산 시청 책임 아니냐.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 아니에요. 이제 의회에서 지금. 하여튼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재정 부담, 시의 어떤 그 재정 부담, 신청사 건축을 위해서 재정 부담이 현재로서는 이제 950억, 이 총 건립비가 드는데, 450억 원은 도시주택기금 그걸로 하게 되고, 400억 원은 우리 자체로 마련한 청사 신축기금 이걸로 해결한다. 문제는 이 450억 주택도시기금을 이제 시장님 계획은 한 2, 3년 안에 갚을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그러면 이 450원을 2, 3년 어떻게 갚느냐? 갚는 방법이 바로 시유지 개발로 인한 수익금으로 갚는다.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이죠. 2, 3년이라는 것은 개발 기간, 인허가 기간까지 합하면은 그것은 조금 좀 너무나 땡겨진 거고, 네. 그런 그 행정 절차나 개발 기간까지 합하면은 그보다 이제 5년 이상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5년 이상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주택도시기금을 빌렸잖아요. 네. 그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자 부담만. 그렇죠.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지, 전체가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기간은 어쨌든 간에 이 주택도시기금 이건 상환을 해야 된다. 이 상환 자금이 바로 시유지 개발에 대한 수익금이다. 수익성을 돌려주는, LH가 개발해서 시에게 돌려주는 그런 수익성 그래서 시유지 개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분양가 얘기했는데 과연 이제 앞서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려를 갖다가 또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LH가 시유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럼 분양이 제대로 돼야 수익을 맞춰서 도시주택기금을 갖다가 갚을 텐데, 만약에 분양이 안 돼버리면 이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고, 사실 또 그 현실이 닥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드리려다 말한 것이 4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했다고 그랬죠. 네. 첫 번째는 북투부가 사업 모델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1억 5천을 들여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했어요, 먼저. 다음에 그 LH가 내부 절차가 있어요. 그 공유지 개발 투자 이름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않느냐, 그 심사가 굉장히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 세 번째는 행안부가 타당성 조사를 또 해서 거의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이제 받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누구도 그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래서 제가 그것을 뽑아봤어요. 그 지난 5년간에 익산시의 아파트 평균 분양률이 얼마였었냐. 네. 그렇게 보니까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97.75%, 네. 98%가 2년 내에 다 분양이 끝났어요. 네. 98%가. 그러면은 그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자 98%면 한 2%가 분양이 안 되죠. 예? 근데 그것을 크게 잡아서 한 10% 분양 안 된다고 봅시다. 2년 넘었는데도 10%가 분양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것은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450에 10%는 45억이죠. 예? 네. 45억에다가 이자가 1.8%라겠죠. 1년에 이자 부담이 8천만 원 드는 거예요. 8천만 원. 네. 2년이면 1억 6천. 이게 그렇게 대단히 큰 부담이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도 안 됐다선 치더라도 그러고 네. 아주 크게 잡아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부담은 우리가 크게 재정 부담 설 수가 있는 거고 뭐 1년에 8천만 원 정도 넉넉히 잡아서 그렇고 만약에 또 뭐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침체가 되고 어째가지고 뭐 안 돼버린다 수익이 반토막 줄어버렸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본부도 같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일단 수익성 없다 해서 좀 제껴놨거든요. 그리고 그건 임대주택으로 하는 걸로 해서 땅값만 지금 계산하는데 네. 거기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 주변이 다 민간 아파트가 다 들었잖아요. 네. GS 건설도 들어가고 현대 힐스테이트도 들어가고 주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개발 여건이 좋아져서 만약에 안 되면은 그걸 또 추가적으로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상하수도 본부 자리 예, 예. 거기도 함께 예. 넣어서 포함해서 지금은 개발을 그거 빼고도 해도 된다. 충분히 수익성이 나와서 그걸 빼고 가는 건데 네. 정말 우리 시민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정말 그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서 수익성이 반토막 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럴 수 있어. 물론 시장님께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것도 5년간의 분양률이 거의 55% 정도. 분양률이 98%. 98%. 네. 네, 98%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주택이 이제 익산의 주택의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택 공급 정책을 활발히 지금 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과잉 공급이다. 그래서 더욱더 분양 가능성이 그 확률이 좀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그럴 합니다. 염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네.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이제 과잉 공급되어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인구가 이렇게 급속히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인근 지역은 아파트를 막 짓고 있는데 우리만 아파트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게 멀리도 안 가고 군산, 전주, 완주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지? 그 지난 10년 동안에 제대로 된 아파트 공급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분석을 해봤죠. 수요 공급을. 네. 우리가 매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대 수는 늘어나요. 한 2만 세대 이렇게 늘어나더라고. 세대 수는. 왜 늘어나는지 아시죠? 자꾸 1인 가구화가 되니까. 근데 주택은 세대 단위로 공급이 되는 것이지 인구 단위로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매년 몇만 세대씩 이렇게 세대수 부족분이 생기고 또 그동안에 또 누적된 그런 부족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아파트 인허가 들어온 거 쭉 통계를 내보니까 2025년도에 가야 수급이 균형을 이뤄요. 2025년도. 25년도.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우려를 하시기를 지금은 아파트 건설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통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300세대 이하 아파트는 못 짓는다. 대규모 아파트만 쳐라.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지금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조만간 발표할 것이 40층 이상은 못 짓는다. 40층 이하만 쳐라. 지금은 뭐 40층 뭐 넘게 좀 짓는 아파트가 막 생겼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통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규제. 그렇게 해서 적절히 수급 조절하면은 저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라는 게 공급 과잉 문제는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의회에서 모 의원님 그걸 제기를 하셨어요. 1,020만 원을 LH가 제시했는데
분양가를요? 예. 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 너무나 과도한 분양가 아니냐. 물론 이제 그래서 그 LH가 제안한 것이지 저희하고 뭐 아직 합의 같은 건 아니죠. 합의 과정이 남아 있죠. 네.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LH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다른 아파트 짓는 것은 공익사업이에요. 쉽게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하나도 안 남긴 사업이에요.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LH가 과거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려면은 시장 상황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지, 이게 그 주거복지 차원으로 공급하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이 아파트는. 그래서 그 시장 상황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LH 얘기는 그 구경찰서에 짓는 아파트는 LH 명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일군 업체, 고급 브랜드 업체를 유치해서 질 것이다.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벌써 브랜드가 있는 그 아파트가 되죠. 그다음에 또 LH가 또 어쨌든 그 지금까지 뭐 1차, 2차, 4차까지 걸쳐서 또 수익성 검토를 했고 수익성이랑 경제성이랑 분양 가능성까지 다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해서 크게 불합는 건 아니다. 이것은 LH가 다른 LH 아파트 공급하듯이 이런 공익용으로 복지용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시장 상황에 맡겨두기 때문에 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저희들 무작정 시장에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또 저희는 또 시가 관여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느 정도 통제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근본적으로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일반 LH 제공하는 아파트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네. 그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공공 아파트 성격이 아니다. 예. 그렇지만은 시장성과 그리고 적정성 이런 걸 갖다 검토를 시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시장님께서 쭉 지금까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450억, 480억 정도 사업비 규모가 그렇게 됐었는데 왜 갑자기 950억 이렇게 됐느냐? 왜 2배 가까이 이렇게 높아졌느냐? 왜 그러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기본형하고 거기에 또 옵션 플러스한 거고 분양가가 현재 다르죠. 지금 우리가 국가에 응모를 할 때는 기본형, 쉽게 말하면 국가가 제시한 그 기준에 의해서 최소 기준에 의해서 그 저희들이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금액만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공유지 개발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관념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집을 짓다 보면은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나잖아요. 뭐 고려할 요소가 많이 생기죠. 네. 이것도 지금 우리 처음에 시청만 짓는 것은 480억으로 듭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의견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의견 수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꾸 규모가 커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 청사는 시청이 아니고 시민청사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 행정공간으로서 480억 갖고 짓는 거고 나머지 한 450억 정도는 시민 편의공간, 쉽게 말하면 그 다목적 홀이랄지 시민 휴의실, 시민 교육장, 또 소공원, 작은 도서관, 갤러리, 어린이집 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이것이 한 450억 듭니다. 이게. 그것이 450 정도. 나중에 늘어난 거 이것이 이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 청사는 개방 청사다. 공무원들만 쓰는 청사 아니기 때문에 물타리도 없이 전부 다 저희들이 다 개방하고 그 안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지금 시청 플러스 시민청이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사는 나는 우리 그 새로 짓는 청사는 시민청사지 시청사가 아니다. 주차장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이 없었어요. 우리 법정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 그 주차 대수만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제출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자꾸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본래 지하층을
팔 계획이 없었습니다. 네. 처음에 480억에는. 근데 지하층을 2개층을 파잖아요. 지하 1개층에 보통 한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하층 1개층 파는데. 그걸 2개층을 파면 지하층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비가 대폭 증액이 됐고, 다음에 이제 시민들 위한 시민 편의시설, 시민 휴게시설을 넣다 보니까 공사가 커진 것이지, 처음에 우리 시청, 우리 그 청사 그 행정 사무 공간이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국가에 제출할 때는 19,000제곱미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이 얼마나 됐냐? 지금은 2배가 넘는 4만 제곱미터입니다. 예, 말하자면 연면적을 얘기하면 건축 연면적, 합계,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이 네. 처음에 19,000제곱미터를 치려고 했는데 네. 지금은 4만 제곱미터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은 시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어서 2배가 넘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시청사 짓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시유지 개발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추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청 청사기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지금 제시가 되고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렇더라도 이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특히나 LH하고 계약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자면 그 시장님 말씀 물론 들으면은 상당히 분명한 대목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모르니까 LH하고 계약 이후에 정식 계약 이후에 이런 절차를 추진해 듣지 않는데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LH 계약하고 청사 짓는 거고 사실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용하나 시켰잖아요. 네. 청사는 청사대로 가는 거고 수익사업에서 LH 계약은 계약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설사 좀 늦은다고 하더라도 청사 짓는 데는 전혀 하등의 영향이 없는 거고, 다만 늦어지는 만큼 저희들이 이자 부담이 생기는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1.8%짜리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늦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내할 것이지, 그거 늦어져가지고 청사 못 진다. 저는 이제, 그렇죠. 모르셔서도 그러겠죠. 모르셔도 그러겠지만은, 저는 혹시 꼭 이 일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나는 자꾸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왜 그런 거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조금만 꼬투리가 생기면은, 막 침서 봉돼가지고 막 동네방네 떠든단 말이에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걱정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좋게 걱정이 되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이런 큰 사업은 진행되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점 불곡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때 수정해서 극복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건데, 이게 통상적인 사업은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맡겨버리는데, 네. 이것은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더라도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격가진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본질인 양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괜히 시민들만 불안해지고 괜히 또 지역사회에 갈등만 생기고, 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한테 맡겨 주셨으니까, 그래 모든 절차 끝났잖아요. 지금 도에서도 투용자 심사, 행안부 절차 모든 절차 끝나고, 우리 의회에서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셨죠. 관련 예산 다 승인해 주셨죠. 모든 게 해서 이제 논란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행정이 이제 집행하는 단계니까, 행정이 집행이 크게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지간한 것은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이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때마다 자꾸 브레이크 걸고 중단하라고 그러고 수업하라고 해버리면은 이 사업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설득을 하는 것도 시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일을 잘 되게 설득해서 일을 예.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시의 또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이제 신청사를 건립을 해가는 것 중에서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시공사 선정, 그리고 착공 뭐 이런 거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공사 선정해야 할 것이고 착공해야 될 때 언제쯤이나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이제 철거업체가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되면은 7월 중에 제가 이제 철거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네, 7월에 이제 철거. 네. 그리고 이제 본공사는
지난 6월 22일 날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네, 이미 발주 의뢰를 발주 의뢰를 해놨군요. 해놔서 네. 그것이 8월 초에는 계약이 된다 그래요. 네. 그럼 8월 하순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8월 하순에 착공을 하면은 그 정사 짓는 기간만은 만 24개월 2년 걸리고 네. 다만 우리가 이제 2단계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현 청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청사 뒤에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네. 다 짓고 나면은 그쪽으로 옮기고 이제 앞에를 다 의회동하고 본관동 헐어서 거기다가 이제 시민 편의시설 넣는 것이거든요. 네. 그 기간이 이제 1년 걸립니다. 네. 그 기간 1년 걸려도 총 3년 걸리는데 아마 2년 그 착공 후에 2년만 지나면은 사무 공간은 옮겨진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조금 또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를 어쨌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먼저 그것도 그 청사도 옮기지 않고 이렇게 그 청사에서 일을 하면서 주다 짓는 것도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청사 임대비, 이전비 하면 한 100억 정도 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LH가 지켜두면은 위탁 수수료 40억 줘야 되는데 40억도 절감을 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금을 LH 자금을 쓰면 2.9%인데 도시주택기금은 1.8%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10억 이상이 절감이 되죠. 저희들은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좀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좀 청사를 짓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사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하튼 이제 8월 하순에는 착공하고 그러고 나서 2년 뒤에는 이제 신청사에서 공직자들이 이제 근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또 시민 편의 시설이 돼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청사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청사진이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께 뭐참 말하자면 다짐도 하고 또 당부도 하고 이런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지금 익산시청 청사의 시급성, 청사 신축의 시급성은 우리 시민들이 너무 잘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52년 된 청사입니다. 지금도 3층, 4층 증축원 부분을 올라가면은 삐그덕삐그덕하고 비 오는 날 비가 새고 우리 연필 넣으면 연필 굴러간다고 그래요. 그런 위험한 청사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인들도 수시로 이렇게 드나드는 곳인데 정말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도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못 진 이유가 청사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20년 이상 표류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리뉴얼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가 말끔 해결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 또 중단하면은 또 10년이 훌딱 지나갑니다. 그럼 10년 안에는 저 안전성 보장 못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동안에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검증을 했으니까 특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검증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증의 시간은 다 끝났고 이제는 상호 협력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협력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논의도 하고 발언도 제기하고 싸움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 검증은 다 끝나고 다 인허가 절차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시 행정에 맡겨주시면은 저희들이 약속드린 대로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청사를 선보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시민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익산시 신청사 건립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그때그때마다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논쟁으로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고 의혹도 해소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헌일 익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